싸우는 과정에서 심하면 욕도 들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같이 싸워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질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법률티 대리쌤 원영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클래스의 영원한 반장 김민지 아나운서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뿐인 학생이자 반장인 만큼 열심히 법 지식을 배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선생님? 사람이 살다 보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일이잖아요. 네. 싸우는 과정에서 험한 말도 들을 수 있고 심하면 욕도 들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같이 싸워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질 수 없다.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여튼 폭력은 안 좋은 겁니다. 욕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범죄가 있죠. 모욕죄.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 과정이나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욕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그 모욕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고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공부하기 전에 모욕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가 모욕죄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모욕죄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간단해 되게 보이죠. 어려워요. 일단 모욕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모욕은 다른 사람들한테 험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해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쌍시옷 들어가는 말들 있잖아요. 어떤 거죠? 쌍시옷 발 이런 것들 있죠. 네. 김민지 아나운서님도 평소에 좀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바른 말만 씁니다. 예, 좋은 네.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그럼 다 모욕이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쌍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런 말이 바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욕을 하는 것만으로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느니, 그렇게 된다면 굳이 앞에 이런 말들을 법전에 써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욕죄는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 반려동물에 대해서 하면 안 돼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네. 요새 너무 반려동물을 사람같이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사람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맞아요. 그냥 사람들 일반, 인류 전체에 대한 모욕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싸우는데 네.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하는 거는 나에 대한 욕이니까 네. 그건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범위를 넓혀볼까요? 예를 들면은 요새 기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자들은 다 쓰레기야. 이러면은 사람에 대한 건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기자들 직업 전체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한 건지 특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집단은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집단의 경우도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볼까요? 방송국 기자는 다 쓰레기야. 그 방송국에 다니는 기자들 경우에는 특정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의 기자들은 본인의 명예 감정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바로 공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연이. 다른 사람들 다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가능해요. 단 둘이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폐쇄된 방. 네.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있겠죠. 그러면 다 둘이- 한번 나가보시면 제가 한번 변호사님께 마이크 켜놓을게요. 상대방하고의 1대1 채팅방이었으면 공연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겠죠. 이게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서 이게 쉽게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연히 특정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만이 처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드는 생각이 네. 요즘에는 이제 1인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맞아요. SNS 같은 거에는 개인의 계정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곳에서 욕하는 거는 공연성이 있는 거라고 보나요? 그 경우에는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돼요. 아, 누구나 들어와서 그 해당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러한 사실이 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기레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자,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례에서는 기레기라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기레기라는 용어를 SNS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경우에 1심과 2심은 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는데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고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물론 기레기라고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만 네. 이런 말을 쓰게 된 경위나 동기에 비춰봤을 때 쓸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 뭐 모욕에는 해당되지만 적절한 장소에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그러한 경우에 모욕죄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네요. 들으면 않죠? 들을수록 점점 더 까다롭고 좀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이 상하셨다면 이게 실제 모욕에 해당하는지 한번 저희들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르고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친고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또 교양 수업으로 법을 들어가지고 친고죄 정도는 알죠. 직접. 피해자가 직접 예. 신고를 해야 하는. 예, 맞아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도 할 수 없고 처벌도 할 수 없어요.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렇죠.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누구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이 저희한테 피해 구제를 위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원하셨는데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저희 의뢰인께서는 그 동료들하고 같이 큰 길을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의도치 않게 어떤 일행과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니까 기분이 나쁘셨는지 상대방 쪽에서 동료들하고 같이 때를 지어서 쫓아오면서 심한 욕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 떼지어 다니면은 이제 없던 용기도 생기는 거잖아요. 시비가 붙고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의뢰인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네. 그럼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 이미 상대방은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거를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고소도 하고 신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잘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전문가한테. 전문가한테. 그렇죠. 뭐 누군지 몰라도 고소할 수는 있어요. 이 일시에 나한테 욕한 사람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면 경찰이 찾아는 보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이렇게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다 일일이 그걸. 그렇죠. 일일이 자기가 본인이 다 찾아서 이 사람 맞냐고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잘 도와드렸어요. 그 일시와 장소는 굉장히 번화한 거리였기 때문에 그 장소를 녹화한 CCTV가 있었어요. 때마치. 그래서 저희가 TV의 영상자를 확보해서 증거 보전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입수한 필름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용모를 특정해서 그 상태로 경찰서에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고소인들이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해주니까 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시간도 단축되고. 그렇습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본인들도 쉽게 수사를 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특정된 상대방도 그런 CCTV에 본인들의 한 행동이 다 그대로 찍혀 있기 때문에 네.
증거도 완벽하게 구비돼서 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됐어요. 오. 좀 전에 그 사건처럼 이렇게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그 절차를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로 사건이 발생하겠죠. 두 번째로 사건에서 이제 모욕을 당했으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소장을 작성을 하세요. 물론 고소장 작성할 때 아까처럼 증거가 있다면 네. 증거도 첨부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작성한 고소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출을 해야겠죠.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를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당신 왜 고소장을 낸 거예요? 하고 고소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물론 자기가 다 고소장도 쓰고 했지만 네. 경찰 앞에 가서 조사받을 때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너무 떨려요. 지금 떨리죠. 듣기만 해도 떨려요. 그쵸. 네. 거기다가 말 하나 삐끗 잘못해서 자기가 안 그래도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네.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도 그쵸. 많이 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누구를 떠올린다? 변호사. 대륜 변호사. 맞아요. 그냥 네. 변호사가 아니에요. 대륜 변호사. 맞아요. 저희가 고소인 조사 때 입회를 해서 같이 같이 도와드립니다. 아,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같이 계셔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오. 혹시라도 본인이 법률적으로 잘 구성을 못 하신다거나 때로는 불리한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오. 그리고 경찰이 조사할 때도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 너무 든든한데요? 좋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경찰관들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도 이때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네.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모든 과정이 다 잘 되면은 네.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되고 그렇지 못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은 불송치가 되게 됩니다. 아. 이런 경우는 참 아쉽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루어지지 않게 고소 단계부터 잘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모욕죄 하면은 그렇게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 더 남았어요. 자,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신고죄. 신고죄.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고소를 해야 되는 거에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소의 경우에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아요.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친고죄는. 이게 바로 범죄 일시에서 그 생의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짧죠? 욕먹은 것도 서러운데 맞아요. 6개월 안에 이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참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까지 제기하시려면은 네. 서두르셔야 돼요. 그럼 이 기간이 지나면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죠. 이게 예. 다 성립이 된다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 제기 기간이 6개월로 짧다는 점도 아울러서 알고 계셔야 돼요. 짧네요.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했던 게 송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뭐 벌금이나 그걸 받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적인 훼손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모욕죄라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같이 있는 그런 단체 채팅방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모욕행위는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심각한 그 결과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결코 처벌을 가볍게 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오늘 정말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저보다 더 아나운서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어렵긴 했지만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막상 당하고 또 제가 그 상황에 처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쌤을 찾아가면 되나요? 아유, 그럼요. 저희는 언제든지 하여튼 의뢰인들의 자문에 응할 자세가 돼 있고요. 직접 찾아오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본인의 내 상담 내용에 관해서 남겨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게 되면 네. 그 안에 저희 상담과 관련돼서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주소가 있으니까요. 그거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좀 어려운 법을 쉽게 설명하면서 좀 좋은 내용들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출연료만 넉넉하게 주시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죄로, 다른 법으로 설명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